반갑습니다. IM 광주지부 박송미 선교사입니다. CBUP 교육 선교사 양성 과정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카스 레벨별 학습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네요. 카스를 운영하시기 전 또는 운영하시면서도 많이들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에게 적합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나요? 오늘 강의 제목에서 답은 나왔지요. 아이의 레벨, 즉 수준을 알고 그 수준에 맞게 학습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대답이지요. 카스 레벨별 학습에 대해서 명확해지기 위해 이 강의를 통해 크게 네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벨별 학습의 필요성, 레벨별 학습을 위한 부모의 태도, 레벨별 점검 방법, 레벨별 교재 추천. 그럼 본격적으로 레벨별 학습의 필요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년이 아닌 레벨로 학습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많이들 물어봅니다. 먼저 카스의 학습적인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정의 함께 읽어볼까요?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어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받지 않고 자신의 학습의 필요를 진단하며 학습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실행하고 그 학습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신의 학습의 필요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생선을 주면 하루 동안 먹일 수 있지만 생선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 먹일 수 있다. 자기주도 학습은 선생님이 주는 것만 받아먹는 학습이 아닌 스스로 생선을 잡을 수 있는 법을 길러주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자신의 학습의 필요, 즉 학생의 학습의 필요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생선을 잡을 도구는 있는지,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지,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단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학습 가능한 수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학습적인 부분뿐만이 아닌 부모 상담을 통해 부모의 교육 방식이 어떠했는지, 아이의 특성, 성향, 학습의 속도, 학습의 성향, 인지 능력을 물어보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많은 부모님들이 주관적으로 아이를 바라보거나 학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 제 아이는 영어 유치원 출신인데요. 우리 아이는 여기 오기 전에 학원에서 진도 다 마쳤는데요. 우리 아이는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학원 다녔는데요. 라는 것처럼 현상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학습의 초점은 얼마나 오래 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 얼마나 유명한 선생님에게 교육을 들었는지 등 겉에 보이는 교육 활동과 행위가 아닌 그것들이 얼마나 학습자에게 배움을 야기시키고 학습하게 했는지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학습자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러기에 부모 상담을 거치고 나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지만 꼭 레벨 테스트와 함께 선생님들이 최소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아이를 관찰하고 지도하며 아이의 학습의 속도,
학습의 성향, 인지 능력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아이의 수준을 부모님께 전달하며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레벨별 학습을 위한 부모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사실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없고서는 아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자기 지금 해야 하는 학년보다 낮은 단계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아이의 학습이 뒤처지지는 않을까 고민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부모님이 학년으로 아이를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년이 아닌, 나이가 아닌 능력이 우리 아이의 교육 수준이 과제를 또 앞으로의 교육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는 아이의 수준과 상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레벨 테스트의 결과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자와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자기 수준부터 하는 것이 당장에는 느린 것 같아 보여도 가장 빠른 길임을 인지시켜드려야 되고 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학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부모님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실제로 한 사례로 한 학생이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에 부모님께서는 이 친구가 6학년 1학기 때 입학했었을 때에 이 친구는 6학년 1학기 과정을 다 미리 전 학원에서 마치고 현재 6학년 2학기를 시작하면 된다라고 부모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레벨 테스트를 한 결과 현재 배우고 있는 6학년 1학기도 제대로 아이가 습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모님께 점수를 보여드리고 아이가 인지하지 못했으면 알려드릴 때 부모님 또한도 아이를 위한 방향을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다른 과목은 다 좋은데 수학은 예전 다니던 공부반처럼 선생님이 문제를 안 풀어주니까 잘 안 된다고 수학이라도 예전 공부반 보내달라고 조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공부반처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이가 절대 늘지 않습니다. 당장 시험 점수가 오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놓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아이가 여기 오고 싶어도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해야 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부모님도 저희와 한 목소리를 내주고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니 아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굉장히 안정적인 점수뿐만 아니라 아이가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부모님께 바른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또 무조건 안 되는데 된다라고 포장하는 것이 아닌 아이가 이런 부분이 안 돼요. 이렇게 지도하고 있고 이 아이를 지도해야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까지 생각해서 부모님께 바르게 전달해야 부모님이 아이를 파악하고 받아들이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레벨 테스트를 해야겠죠. 먼저 레벨별 점검 방법에 있어서는 레벨 테스트는 객관적이고 가시적이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의 학습의 지금 수준이 어떠한지 부모님께 객관적이고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야 부모님도 동의하고 저희들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영어와 수학에 대한 레벨 테스트 점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레벨 테스트는 저희는 그게 두 가지, 단어 그리고 스토리 리딩에 대해서 먼저 나눠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많은 영어 리스닝, 문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기본 단어와 스토리 리딩이 되어야지 그 차후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이 단어 레벨 테스트를 볼 때 초등 필수 영단어 50개를 쫙 뽑습니다. 그래서 50개 중에 35개를 이상을 맞았을 때에 그 아이는 중등 필수 영단어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중학생인 친구들은 먼저 중등 필수 영단어를 먼저 시험 볼 수 있게 합니다. 50개 중 35개 이상을 맞았을 때, 그러니까 시험지에서 70% 이상을 맞았을 때 그 수준에 맞는 단어를 풀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많은 단어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레벨 테스트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단어장에서 이렇게 50개 정도를 뽑아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시험에 치를 수 있게 하고요. 만약 중학생인데 중학 테스트에서 페일했을 경우에 그 기준선을 넘지 못했을 때는 초등 필수 영단어 테스트까지 보게 하고요. 가장 이제 낮은 단계가 이제 초등 영단어부터 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초등학교 4학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단어 레벨 테스트를 보고요. 그 이하인 친구들은 굳이 단어 테스트를 보지 않고 먼저 스토리와 리딩부터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스토리 레벨 테스트는 먼저 저희 스토리 영어 책이 있어요. 이제 책을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영어를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아이의 앞으로의 교육 방법이 달라집니다. 영어를 읽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파닉스와 스토리를 병행해서 갈 수 있게 지도하고요. 영어를 읽을 수 있는 경우에는 스토리를 풀게 하는데 이따가 차후에 스토리 책들을 알려주겠지만 스토리도 단계별로 있어요. 근데 어떤 책부터 시작해야 되냐?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3개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3개가 넘어가지 않을 때에 그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스토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스토리는 재미있게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단어 찾기에 급급하다면 아이가 벌써부터 흥미가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할 때는 한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 3개. 혹시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은 스토리 대신에 독해집을 풀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독해집은 워낙 전문적인 어떤 토픽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5개 정도면 가장 아이에게 적합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수학 레벨 테스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수학 레벨 테스트는 초등 4학년 이상부터 실시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저희는 수학 문제집으로 바로 들어가기를 권면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아이들에게는 독서나 이제 영어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게 하는데 간혹 부모님들께서 수학 문제집을 풀리기를 원하시는 경우에 한해서는 제 학년에 맞는 문제집을 풀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근데 초등 4학년 이상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초등 4학년 이상부터는 기존 그 낮은 학년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을 경우에는 5학년, 6학년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이어지는 연산선상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수학 레벨 테스트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부터 실시합니다. 그리고 현재 배우고 있는 학년의 학기보다 한 학기 낮은 학기부터 레벨 테스트를 치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학생이 5학년 2학기를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면 레벨 테스트는 5학년
1학기와 4학년 2학기 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합니다. 5학년 1학기 시험에서 80점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5학년 2학기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그 수준의 공부를 진행하면 되고요. 5학년 1학기 시험이 80점 이하가 나왔다 하는 친구는 4학년 2학기 거 시험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럼 4학년 2학기 시험도 80점 이하가 나왔을 때에는 4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더 아래로 내리지는 않아요. 최대 2학기만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궁극적으로는 학교 공교육을 따라가야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수업에 맞게 따라갈 수 있도록 최대 2학기 것만 내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학년 1학기라면 테스트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네, 4학년 2학기 거. 그리고 4학년 2학기 거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4학년 1학기 거. 통과 기준은 80점 이상으로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학 레벨 테스트를 치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비상교육 사이트를 여기에 걸어놨습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금방 테스트지도 자료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학원 선생님으로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모든 분들이 학원 선생님으로 카스 하시고 계신 분들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우스 따라가시죠. 학원 선생님으로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초등, 중등, 고등 자료실이 있습니다. 먼저 초등 자료실 수학 그리고 내가 아이에게 레벨 테스트 해야 할 학년 이제 4학년이라 하면 4학년을 눌러주시고 평가 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양한 문제집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벨 테스트는 어렵게 내서도 안 되고 너무나 쉬워도 안 돼서 기본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 파워가 아니라 라이트로 평가 들어가 주시면 여기에 기초평가, 단원평가 다운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학기말 평가로 레벨 테스트를 봅니다. 학기말 평가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학기에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레벨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진단할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로그인을 하라고 뜨네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시면은 여기 알집을 클릭해서 열기 또는 저장하시면 나중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말 평가 답지도 아래 있고요. 이렇게 아이가 레벨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여기가 안 떴구나. 자, 이렇게 RGB 나와서 학기말 평가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학기말 평가가 뜹니다. 총 3회가 있는데 굳이 3회까지 다 볼 필요는 없고요. 1회만 보시면 되고 여기 4학년 1학기 라고 써서 미리 인쇄를 많이 해놓던가 아니면은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면은 필요에 따라 금방금방 찾기가 편합니다. 네, 총 20문제 이렇게 레벨 테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벨별 교재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현재 IM 광주지부 기독 방과후 학교인 꿈속꿈 스쿨에서 쓰고 있는 교재입니다. 아까 리딩이 안 되는 친구들은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파닉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는 수많은 교재들 가운데 스마트 파닉스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권부터 5권까지 있고요.
그리고 리딩, 스토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거는 YBM 스토리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재는 시중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주문이 가능하지만 YBM 스토리랜드 교재는 YBM 교육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세트 상품에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낙권으로 팔지 않기 때문에 조금 가격은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재가 아이들 수준에 맞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한국말 그리고 영어가 동시에 같이 CD로 나와 있어서 아이가 CD를 듣고 스스로 공부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교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세트를 구입하면은 모든 아이들이 세트를 구입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모든 아이들이 한 세트 가지고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놓으시면 잘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단어는 저희는 능률에서 나오는 주니어 능률 교재를 사용하고요. 입문 그리고 기본 실력 이렇게 다양하게 단계별로 교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단어도 어느 정도 영어의 기본 수준이 된 아이들 아무리 4학년이어도 전혀 리딩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곧바로 단어를 들어가지는 않고요. 먼저 스토리랜드에서 이제 스토리를 익히고 스토리랜드에 나오는 단어들을 먼저 습득할 수 있게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되었을 시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영단어를 하루에 뭐 20개씩 하루에 1일차씩 외울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그리고 수학 교재는 저희가 3가지 종류의 수학 교재를 아이들이 동시에 풉니다. 개념, 연산, 유형.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기보다 낮은 단계를 학습할 때는 개념하고 연산만 풉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얼른 개념이 잡혀져야 본인 지금 학교의 교육에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개념하고 연산을 풀 수 있게 하고요.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단계를 학습할 때는 위 3가지 개념, 연산, 유형을 동시에 풀 수 있게 합니다. 학습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 교재당 최소 3장씩 푸는 것을 권면합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이 염려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을 진행해 보지 않은 우리 선생님들은 고민하세요. 어떻게 이 많은 문제집을 아이들이 풀 수 있고 그럼 언제 그 아이는 자기 학년에 맞는 문제집을 풀 수 있냐라고 고민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꾸준히 3장씩 5장씩 풀게 되면은 한 달이면은 한 학기 것을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레벨 테스트가 아무리 낮게 나왔을지라도 2달이면은 본인 학년에 맞는 본인 나이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카스 레벨별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 말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공부는 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학생이 가장 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1등은 몇 명일까요? 1명이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고 되어질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등이 아니라 최선을 가르칩시다. 사람의 눈에 어떠하든지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감사합니다.